얘들아 안녕. 한국지리 온라인 수업이 찾아왔습니다. 자, 이번 주는 원래 3학년도 나오는 거지만 투표로 인해서 3학년도 안 나와도 된다라는 투표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선생님은 그냥 출석 체크하고 영상만 봐주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뭐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자, 수능을 준비하지 않는 친구도 영상 그냥 틀어놓고 딴 거 하면 되잖아, 그 시간에. 그래서 영상을 모두 수강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이제 한국지리 수능 특강이 별로 남지가 않았어요. 네, 지역지리를 끝내고 도시계획만 하면 되는데 지역지리 보는 애들아 진도가 빨리 나가죠. 왜냐면은 딱히 개념이 없거든. 개념 없다 이게 아니라 딱히 설명을 깊게 해야 될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냥 쭉쭉쭉 소개하는 느낌이라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56, 157 이렇게 나갈 거고, 그 다음 시간에는 158, 159 이렇게 한 장씩 진도를 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또 한 장, 그 다음 또 한 장, 이런 식으로 끝내면은 이번 달 말 전까지 진도는 다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진도를 다 빼고 문제는 중간중간에 주말에 올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수능 특강을 마무리할 것 같아요. 그렇게 수능 특강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을 풀겠습니다. 원래 수능 완성을 해주려 했는데 수능 완성은 알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간이 그것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거인 파이널을 같이 풀면서 한번 복습하면서 수능을 1등급을 위해서 같이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끝까지 자습 안 줄 것 같아요. 마지막 주 빼고는 계속 같이 할 겁니다. 자습은 각자 하세요. 쌤은 어떻게든 여러분 지식 넣어줄 거야, 말로. 그러니까 최대한 할 거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 알겠지? 자, 그렇다면 얘들아 156쪽 수도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 자, 우리는 얘들아 지금까지 처음부터 계속해서 배우면서 수도권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자, 수도권, 경기, 뭐 서울, 인천 이렇게 막연하게 들었는데 그 수도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도권을 안다면은 앞으로도 또 수도권에 나올 때 더 이해가 더 수도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앞으로 수도권 이야기가 나올 때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차근차근 선생님이랑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6쪽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그림을 좀 볼게요. 자, 수도권의 모습입니다. 수도권 중에서 서울의 모습을 좀 보고 갈게요. 자, 원이 이거 어디니? 그 강남역이에요. 예, 강남역 근처에 있는 이런 시가지들을 이야기하는데, 강남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도심이죠. 자, 부도심이니까 상호 업무 기능이 집중되어 있겠죠. 이렇게 높은 건물, 뭐 대기업의 본사, 금융, 보험 그런 것들이 몰려있는 대표적인 부도심의 모습입니다. 높은 건물들이 이렇게 있죠. 사람들이 이렇게 바쁘게 다니는 모습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디야? 여기 유리 이순신 장군님이 서 있는 광화문 거리입니다. 이렇게 광화문 거리는 우리나라의 예전부터 또 정치의 중심지였어. 왜? 여기에 시위를 하던지 또는 여기 근처에 광화문 거리에 시위하면서 정치의 중심지도 했고, 여기에 청와대 있죠. 이쪽으로 가면 청와대가 있죠. 그게 정치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다양한 은행 본사들이나 또는 이렇게 다양한 뭐 지사들이 있어요. 고층 건물도 있죠. 상호 업무 기능이 집중된 것 중에 하나예요. 여기도 원래 도심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뭐니? 여기는 일단 참고로 홍대에서 그 버스킹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서울에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은 아니겠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 거리 어디든 가도 이렇게 길거리에서 노래를 하는 그런 이름 없는 가수들이 많았습니다. 뭐 이름 있는 가수들도 있겠지만 그런 가수들이 이렇게 노래를 하면은 모여가지고 이렇게 응원도 하고 하는 이런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화들 발달해주는 문화예술. 그 다음에 이거 어디니? 국회 의사당이죠.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뭐 회의도 하고 아무튼 이런 정치적인 이런 기관들도 다 몰려있는 곳이 바로 수도권입니다. 이런 수도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고의 권역이죠. 인구도 많고 기능도 많은, 그쵸? 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도권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수도권의 공간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수도권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그 전까지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수도권의 지역적인 특색을 볼게요. 자, 공간 범위는 어디니? 계속 얘기했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구성되고 서울을 중심으로 대도시권을 이룹니다. 자, 볼게요 얘들아. 자, 지도로 보면 얘들아 네이버 지도예요. 자,
서울이 이렇게 있고 서울 옆에 인천 경유시 있고 그걸 둘러싸서 경기도가 이렇게 위치한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수도권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수도권. 자, 이런 수도권은 행정구역상 이렇게 구성되지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생산 및 소비활동, 교육, 주거기능 등의 해생활 여건은 통합되어 있어 하나의 거대한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죠. 당연하죠.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기능들이 분담되는 곳이에요. 뭐 공업기능, 주거기능들이 분담되기 때문에 서울과 연관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 자, 실제로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로 일 많이 가요. 오케이? 그리고 놀러 많이 가요. 그리고 대학교 많이 가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통합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죠. 수도권은. 오케이? 수도권은 즉 서울과 그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라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은.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다음. 자, 지역적인 특성을 좀 나눠서 볼게요. 먼저 서울. 자, 조선시대부터 한양 도읍지로 되었지. 우리나라의 수도로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모든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화의 그런 기관들, 기능들, 인구들, 관련 사람들 다 몰려있는 곳이 바로 서울이에요. 오케이. 자, 다음 인천. 자, 인천은 물류 기능이 발달한 곳입니다. 먼저 인천국제공항, 세계 1, 2, 3위를 다투는 세계적인 국제공항이죠. 그리고 인천항. 특히 중국의 물류를 이렇게 왔다 갔다 수입하고 수출하는 대표적인 화물항이에요. 화물을 운반하는 그런 국제 물류 기능이 발달한 곳이 바로 인천입니다. 이런 특색이 있어요. 그리고 서울의 기능을 많이 분담하는 그런 위성도시격의 도시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인천항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작아 보이지만 이 배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하나하나가. 아무튼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를 싣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천항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건 어디겠니? 우리 인천광역시 영종도에 있는 바로 인천국제공항의 모습이에요. 이렇듯 화물과 그리고 또 사람들, 이러한 물류 기능이 발달한 곳이 바로 인천입니다. 자, 다음 경기. 자,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중에서 면적이 가장 넓죠. 그리고 인구도 가장 많습니다. 서울, 인천보다. 그리고 서울의 배후지 역할을 담당해요. 자, 서울의 배후지 역할을 담당하는 뭐야? 중심지는 뭐야? 그 주변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 그런 지역을 말하지. 그 재화와 서비스를 받는 곳이 어디야? 배후지겠지. 즉 쉽게 말해서 서울의 고객이에요. 서울에 있는 다양한 기능들의 고객이 바로 경기도예요. 그런 서울의 배후지 역할을 담당하는 게 바로 경기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 자, 집중도가 높은 수도권. 수도권 하면은 다양한 기능들이 몰려있죠. 그 집중도가 높은 수도권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구. 자, 우리나라 면적의 약 12%밖에 차지 안 해요. 근데 인구는 약 49.6%, 2017년 기준으로 거의 절반이 몰려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몰려있는 거예요. 그 다음 경제력. 대기업의 본사들이 몰려있고, 금융기관, 하나은행, 금융기관, 하나은행, 농협, 국민은행 등등등 그런 본사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내 총생산의 2017년 기준으로 51.3%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 돈 버는 거의 절반이 또 수도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다음. 그리고 계속 말해. 정치, 행정, 교육, 문화 기능이 집중한 곳이고, 또 교통은 어떻겠니? 매우 발달했겠지. 어떻게? 도로와 철도 그리고 항공도선 등이 서울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곳이 바로 수도권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보면은 밑에 자료 분석을 볼게요. 자, 수도권의 인구 변화와 집중도에 대한 자료예요. 먼저 첫 번째, 수도권의 인구 변화를 볼게요. 자, 인구 변화를 보면 얘들아, 자, 이 하얀 게 비수도권이에요. 수도권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경기, 인천, 서울 이 색칠해져 있는 곳이 바로 수도권의 인구입니다. 자, 어떠니? 자, 1975년과 2017년을 비교했을 때 점점점 어떻게 될까? 점점점 수도권의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들아, 자, 서울의 인구는 증가했다가 지금 정체하거나 감소하는 입장인데 경기도는 어떻게 되니?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네, 왜 그러니? 서울에 있는 인구가 분산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인구가 경기로 갔기 때문에 경기도의 인구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교회화 때문이죠. 교회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권의 인구 비율도 봤을 때 31.5%밖에 차지 안 했지만 이때도 물론 많은 거예요. 지금 현재는 49.6%, 2017년에는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집중을 볼게요. 자, 면적은 아까 얘기했듯이 12%밖에 안 돼. 근데 국내 총생산이 거의 50% 절반을 차지하고, 문화활동, 문화활동, 여러가지 예술활동 있잖아. 특히 공연장 그런 것들이 거의 수도권에 몰려있잖아. 그런 건수도 거의 50% 반절이 차지합니다.
의료기관 수도 거의 반절이 있고 대학교 수도 거의 한 30%가 있어요. 서비스업 종사자 수도 거의 몰려있고 사업체 수도 몰려있고 제조업 종사자 수도 몰려있고 사업체 수도 몰려있고 아무튼 예금액은 즉 금융기관 대표적인 금융기관들은 다 여기 몰려있다는 겁니다. 거의 70% 이상이. 오케이? 이게 뭐냐? 수도권에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것들이 집중되어 있다. 그걸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읽어볼게. 이걸 다시 볼게. 자, 한국지리 교과서에 있는 건데 얘들아. 자, 자료 3번이에요. 수도권에 집중하려나? 이런 비슷한 겁니다. 100대 기업의 본사들이 거의 다 95% 거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대학교는 총 337개 2015년 기준이야 33.1%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도 거의 절반이 몰려있고 공공기관도 거의 절반이 몰려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수도권은 정말 다양한 기능이 몰려있는 아주 그냥 최고의 권역이죠. 아무튼 자 다음 읽어볼게. 자 수도권은 아까 얘기했던 거야. 한양이 조선시대의 수도로 진흥해진 이후 현재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 동안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 기능과 인구가 더욱더 수도권에 집중하게 되었다. 그 결과 수도권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분포하고 기업체, 정부, 금융, 언론기관, 문화시설 등이 집중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심지가 되었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도권의 공간구조 변화를 볼게요. 자 산업 공간구조는 어떻게 변화했고 그리고 사는 유행에 따라서 공간적 분화는 어떻게 됐고 그리고 문화의 공간구조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 세 가지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수도권의 공간구조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볼게요. 자 1번 자, 산업 공간 구조의 변화. 자, 산업. 그 수도권의 산업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걸 말해야겠다는 거예요. 먼저 1960년대부터 볼게. 자, 1960년대부터 있는 게 뭐야?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정부 주도의 산업 육성 정책을 펼쳤다 했죠. 그쵸? 자, 1960년대. 정부 주도의 공업 정책을 기반으로 구로공단이 조성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선유, 봉제업 등의 경공업이 발달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산업은 경공업부터 시작했다고 했지. 바로 서울과 저기 대구를 중심으로 그렇게 섬유, 공업, 봉제업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경공업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로공단이 있었어요. 자, 구로공단이 어디냐? 여기에요. 자, 서울특별시가 있으면은 구로구가 여기 있어요. 여기. 위치 알아두세요. 구로구는 여기 있고 구로구랑 금천구는 뭐로 유명하니? 제조업 비율이 높았지. 왜? 구로구는 왜 그렇게 했어? 예전부터 정부 주도로 구로구에 구로공단을 만들어서 그래요. 공업단지를 만들었다고. 읽어볼게. 1964년부터 1974년까지 수출산업공단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여기서 만든 이러한 옷 같은 거, 봉제, 가발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봉제 만드는 모습이에요. 일일이 그 한 땀 한 땀 봉제 돌리고 있죠? 그래서 옷을 만드는 모습인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인천으로 가서 수출하는 그런 수출 산업단지였어요. 근데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점차 2, 3차 산업 비율이 특히 3차 산업 서비스업 기준이 바뀌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 정부 주도로 IT 첨단 산업단지로 육성되기 시작하면서 서울 디지털 국가산업단지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지금은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예요.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때 봐봐. 쌤 다 잘못 얘기했다. 자, 산업 구조가 바뀌었다는 것은 물론 전체적으로 2, 3차 산업 비중이 증가했고 3차 산업 비중이 증가했어요. 근데 구로구만 본다면 얘들아 자 원래 2차 산업 비중이 예전과 비슷하게 자 2차 산업만 보면은 비슷해요. 하지만 2차 산업 안에서 산업 구조가 바뀌었어. 예전에 경공업 위주라면 지금은 IT 산업 그런 첨단 산업 위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그랬고 자 1970년대 가면은 집가 상승, 환경오염, 교통 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대도시로 서울로 사람들이 마구마구 몰렸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뭐라 했지? 집가 상승, 환경오염, 교통 혼잡 이런 것들을 뭐라고 했지 얘들아? 바로 집적해서 생기는 불이익, 집적 불이익이라고 했지. 이런 집적 불이익이 생겼어. 자 이런 집적 불이익으로 해서 뭐가 발생했다? 교회화가 발생했지. 기능과 인구를 분산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의 서울 주변 지역으로 제조업, 공업 기능이 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구도 분산했지만 우리는 산업만 보고 있잖아. 그래서 제조업이 분산하기 시작했어. 안산, 인천 이렇게. 그 다음에 1980년대로 넘어갈게. 자, 1980년대 가면은 인천 남동공단
그리고 경기도 안산시흥의 반월시화공단 등이 조성되면서 인천과 경기도의 제조업 성장이 가속화됐습니다. 어쨌든 이때부터 시작했다고. 이때부터 점점 인천, 안산 거기에 옮기기 시작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1980년대부터 남동공단, 경기도 안산시흥의 반월시화공단이 조성되면서 제조업 성장이 가속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옆에 있는 거예요. 수도권의 지역별 제조업 종사자 비율을 보면 얘들아, 여기 큰 거 이게 바로 화성시예요. 오케이, 화성시고 여기 쪽이 바로 안산이랑 시흥이 있는 거거든. 여기에 바로 반월공업단지가 있고 화성시도 굉장히 제조업 비율이 높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인천도 이렇게 있습니다. 인천의 여기 밑에 부분 여기가 남동공단이에요. 오케이, 아무튼 이쪽 지역에 서울의 공업 기능들이 많이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이 이렇게 많고, 자, 왜 이쪽 지역이냐면 얘들아 서해안 쪽이 많아요. 왜 그러면 바로 수출할 수 있게. 그래서 서해안 쪽이 이렇게 제조업 비율이 높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제조업이 좀 진한 곳 있잖아. 화성시, 시흥시, 안산시, 그리고 여기가 어디였지? 잠깐 통택시 옆에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여기 나중에 알려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리고 여기 군사분계선 쪽 여기도 여기는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그 3차 산업 비중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1차 산업 비중이 비교적 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파주는 출판단지라든지 또는 포천 공장 이런 것들 좀 있거든. 아무튼 3차 산업 비중은 없고 공장들이 그래도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거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제조업 수도권 지역별 제조업 종사자 비율. 이거랑 또 외국인 근로자랑 엮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산업, 공업 거기랑도 엮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꼭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알아볼게요. 알아듣고 다음에 1990년대 전자 탈공업화가 진행됐다고 했죠. 우리 공업할 때 배웠습니다. 점점 수도권의 2차 산업이 해외로 가거나 아니면 지방으로 이전하기 시작했다 했지. 그래가지고 탈공업화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2차 산업 비중이 줄어들고 생산자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3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생산자 서비스업은 뭐야? 생산자가 뭐야? 생산자들에게 주는 서비스업이라고 했지. 생산자들이 누구야? 기업이겠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률, 광고, 마케팅 이런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게 생산자 서비스업인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3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음 2000년대 이후는 지금 현재는 어떠냐? 자, 우리 수도권은 고급 기술 인력이 풍부합니다. 왜? 대학교들이 많아요. 대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통이 편리하고 연구소 및 정보통신시설과 생활 편의시설들이 잘 구축되어 있어서 기술 집약적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아까 구로공단에서 바뀐 구로 디지털 단지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얘들아, 고급 기술 인력이 풍부한 이유는 얘들아, 이건 편하게 들으세요. 자, 자기가 열심히 옛날부터 공부해가지고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연구소 나와가지고 기술력을 갖췄어. 그런 사람들은 얘들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수도권에 살려고 해요. 열심히 공부해서 능력을 갖췄어. 근데 지방 무시하는 게 아니라 비교적 수도권보다 문화시설도 없고 교통도 불편한 지방에서 일하고 싶겠니? 아니면 나 능력이 있으니까 수도권에 일하고 싶겠니? 능력이 있으니까 수도권에서 일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고급 기술 인력이 좀 수도권에는 많은 편입니다. 교통도 편리하고 문화예술 시설도 많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고급 기술 인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와 연결돼서 지식 집약적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사진을 보여줄게요. 여기가 바로 구로 디지털 단지예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아파트 공장이라고 해서 IT 산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장들입니다. 보기에는 그냥 일반 건물 같지? 근데 이 안에서 조금조그맣게 IT 산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시간이네. 끝난 거 아니야? 자, 일단 157쪽부터 다음 영상에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